네, 안녕하세요. 깨우침을 드리는 깨품 강사 윤수창입니다. 오늘은 IATF 16949 품질경영 용어 후편이 되겠습니다. 제 5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4강까지 4강에서도 일부 중요한 품질경영 용어들, 자주 쓰이는 용어를 소개해 놨으니까 이 앞에 부분은 4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프로세스까지 말씀을 드렸죠. 프로세스 그러면 어프로치, 프로세스 경영이라는 건 뭐냐? 프로세스들을 파악을 하고, 프로세스의 어떤 순서와 연계성을 정하고, 프로세스의 방법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들이 가용 상태가 되게 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면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KPI 잣대가 있어서 만약에 성과지표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개선, 시정조치 개선 활동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고 프로세스들끼리의 순서와 연계성을 정하고 앞에 프로세스의 출력이 내 뒤에 프로세스의 인풋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계성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을 파악하고 프로세스의 순서와 연계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가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원들의 가용 상태를 살피고 이 업무하는 방법, 추진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주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성과 지표를 갖고 과연 이 프로세스가 이 효자 프로세스인지 엉터리 지뢰바 프로세스인지 파악을 해서 시종 조치와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는 이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걸 우리가 프로세스 접근 방식에 의한 매니지먼트 활동이다. 그래서 프로세스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이 자동차 산업 모든 경영이 그러겠습니다만 모든 경영 활동은 일이 터져가지고 그 뒷감당을 하기보다는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제한적인 활동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예방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리스크를 파악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개발 단계나 양산 단계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들에서 우리들은 리스크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리스크, 하이 리스크, 미드 리스크에 대해서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활동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리스크 분석을 해야 되는 일이 불가피한데 이 리스크 분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리스크 매트릭스법, R 매트릭스법이라도 그러고요. 이거는 심각도라는 척도와 발생도라는 두 가지 척도 갖고 리스크 분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심각도를 1, 2, 3점 이건 5점으로 할 수도 있고 10점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발생도 1, 2, 3점 한 세 가지 3점으로 나눴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 지점은 대단히 발생되면 심각한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발생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3, 3은 9 해가지고 9점짜리 리스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어떤 거는 6점, 어떤 건 4점 이런 리스크 분석을 심각도와 발생도만 갖고 하는 거를 우리가 R 매트릭스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다가 검출도라고 하는 잣대를 하나 더 붙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검출도라는 걸 더 붙이면 리스크 분석이 평면도가 아니라 이런 입체적으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하이 리스크한 거는 아마 요 꼭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런 방법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라는 세 가지 잣대 갖고 리스크 분석하는 방법을 FMA 방법이라고 그러죠. FMA 부속소를 보면 자동차 산업에 이 FMA 부속소가 있는데요. 이 FMA 부속소를 보면 심각도도 1점부터 10점, 발생도도 1점부터 10점, 검출도도 1점부터 10점 가지고 이렇게 10점, 10점씩 계량화를 시키게 그렇게 우리한테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가지고 RPN을 구한다든지 Risk Priority Number 또는 AP, Action Priority Number 이런 것들을 구해서 리스크 분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 강의, FMA 강의를 들어와서 한번
보다 깊은 우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리스크 관리라는 건 뭐냐? 리스크 경영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리스크를 파악을 해서 하이 리스크, 미드 리스크, 로우 리스크가 있다면 우리 우선적으로 이 하이 리스크에서 빨리 리스크 저감 방안들을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겠죠. 뭐 여러분들 많은 부품들을 보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많은 자재나 부품들은 하이 리스크한 자재, 하이 리스크한 부품도 있는 반면에 로우 리스크한 부품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하이 리스크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하이 리스크 부품들을 수익 검사할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설비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 설비가 잘못됐을 때 그 품질 문제가 발생되면 이게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고 또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하이 리스크한 설비도 있고 미드 리스크한 설비도 있고 로우 리스크한 설비도 있다고 하면 우리 설비 관리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이 리스크한 설비들에 대해서 뭔가 이 설비가 어떤 품질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리스크 관리, 그런 것들을 우리는 리스크 경영 활동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기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들을 우리는 미리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리스크 저감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이 뻥 터져서 뒤에 가서 아차 그러지 않고 미리미리 예방지향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리스크 활동들은 제가 IATF 16949 책에서 전부 추출을 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쪽은 ISO 9001 규칙에 나와 있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언급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두 가지 리스크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리라 봐집니다. PDCA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Plan, Do, Check, Action, Plan, Do, Check, Action, 이게 우리 관리의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 아직 미흡한 분들도 계시고 데일리 업무, 이 두 업무는 잘 되시는데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반성을 하고 분석을 하고 체크 그래서 다시 우리 개선 활동을 하고 시정 조치 활동을 하는 이 정기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PDCA로 보면 주로 CA는 늘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겠죠. 이 정기적으로 하는 이 분석 업무들,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후속 조치를 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회사들이 제법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설비 관리하시는 분은 설비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플랜. 설비 관리 활동은 그렇게 하시죠? 정기적으로 설비 관리 활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분석 활동은 얼마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가요? 수익검사 있잖아요. 수익검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가요? 플랜. 수익검사 활동은 그렇게 하시죠? Do. 그럼 수익검사 활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정기적으로 체크는 어떤 주기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크, 액션. 이런 식으로 모든 활동에는 PDCA 사이클이 돌아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리의 사이클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간략하게 용어를 또 추가 정리한 부분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비관리 IATF에서는 예방보전 말고도 예측보전 또는 예지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시화되어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방보전과 예측보전의 차이는 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방보전은 저거는 두 달에 한 번씩 점검해야지, 저거는 두 달에 한 번씩 청소해야지, 저거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충해야지, 저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환해야지, 이렇게 피어리어디컬리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저거는 정기적으로 점검, 청소, 교환, 보충, 갱신 이런 활동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활동하는 걸 우리가 예방보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지보전은 뭐냐면요. 우리가 저 오일이 있어요. 열처리 오일이 있는데 저 오일을 한번 5가론 통에다 담아가지고 어떤 이런 회사 오일 성분 분석을 하는 회사에다가 시험소에다가 갖다 맡겨봐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와요. 결과 나온 걸 보니까 아이고 야 이건 이제 교환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는 어이구 아직도 뭐 쌩쌩하네. 이러한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후속 조치를 계획하는 걸 이걸 예지보전이라 그래요.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우리 청소를 하다 보니까 모터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여기에 접촉식 온도계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접촉식 온도계를 대봤더니 42도래요. 아직은 이 모터는 괜찮네. 어떤 경우는 52도라는 거예요. 모터가 좀 맛이 갔다. 교환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컨디션, 어떤 상황에 따라 조건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 컨디션에 따라서 그대로 써도 되는지 교환해야 되는지 이런 활동을 예지보전이라 그래요. 우리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 저쪽에 뭐 구동되는 게 있는데 저 구동되는 거에 잡음이 나요. 노이즈가. 그래서 노이즈가 좀 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노이즈 몇 데시벨인지 그 노이즈 측정기 있죠. 노이즈 측정기를 갖다 대보니까 이 정도 노이즈라면 아직은 괜찮다. 우리 그 경험에 풍부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 정도 데시벨이면 야 빨리 교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컨디션을 알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가 이게 괜찮은 건지 이미 선을 넘을 근처에 온 건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런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면 예지보전이 가능한 거죠. 지금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센서들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해당 설비에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진동 센서, 그 다음에 노이즈 센서, 어떤 플로우 센서 이런 것들을 막 센서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센서에서 지정된 값 이전이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어느 지정된 값 이상이면 빨리 우리는 교환이라든지 뭔가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런 예지보전 활동. 그래서 예지보전은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다 해서 CBM이라고도 부릅니다. CBM. 그래서 예방보전은 영어로 Preventive Maintenance, 예지보전은 영어로 Predictive, P-R-E-D-I-C-T, I-V-E, Predictive Maintenance 이렇게 차이가 있죠. 우리 IATF 16949에서는 결품 나고 나서 머리 뿍뿍 긁지 말고 결품 나기 전에 그 현상들 있잖아요. 좀 이상한 현상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회사가 매일 아침마다 11시 전에 따박따박 1톤 트럭으로 납품을 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오전에 0.5톤만 납품하고요. 오후에 또 나머지 잔량을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결품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뭔가 업체에 무슨 원인이 있겠죠? 이런 추가 운임이 발생되면 이거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관리 못하면 나중에 결품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은 이런 예방지향적 활동을 상당히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이렇게 해외에 있는 수출을 한다 그러면 보통 배로 납품을 하잖아요. 급하게 되면 딜리버리를 비행기로 하게 되죠. 추가 운임이 발생되죠. 프리미엄 플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프리미엄 플라이트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그 공급 공장에서 원만하게 지금 되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비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추가 운임을 잘 관리함으로써 딜리버리에 결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운임 관리를 하라. 그래서 우리 협력사들로부터의 추가 운임, 고객으로 가는 우리의 추가 운임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는 리퀘어먼트가 있어서 이런 추가 운임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프리미엄 플라이트. 프로토 샘플은 뭐예요? 프로토 샘플은 우리가 제품을 설계합니다. 이런 제품을 갖다 설계하는데
이 설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대단히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 도면대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샘플들을 갖고 각종 테스트를 걸어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 결과가 잘 나오면은 이 설계는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설계를 우리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샘플을 프로토 샘플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프로토 샘플이 있고 파일로트 샘플은 뭐예요? 우리가 이 도면이 제공이 되면 도면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공정 순서로 해야 되겠구나. 이 공정은 이런 공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 공정엔 이런 장비를 준비해 줘야 되겠구나. 이 공정엔 이런 금형과 이런 지그를 준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공정마다 공정을 개발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작업 표준도 만들어지는 거고 설비도 준비되는 거고 금형 지그도 준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검사 장비도 준비가 되고요. 이렇게 공정이 드디어 양산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이 공정이 양산 가서 진짜 내가 준비한 공정에 하자가 있어서 양산 공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문제가 막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을 준비한 팀, 생산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팀에서는 자기가 공정을 준비하고 고민이 많죠. 우리 이러니까 네가 준비한 이 양산을 위해서 준비한 공정에서 양산과 통일한 조건으로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보자. 이 만들어진 샘플을 갖고 여러 가지 검사 활동을 했더니 도면이랑 일치하는지 또 각종 테스트를 해봤더니 성능 검사, 성능 결과가 또 신뢰성 시험 결과가 우리 도면대로 규격대로 만족을 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공정은 양산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공정에 대한 평가,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샘플 만들어지는 거, 우린 그런 거를 파일로트 샘플이라고 하죠.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파일로트 샘플에 대해서 시간과 수량, 그 다음에 특별 특성에 대해서는 100개 이상을 검사해서 ppk가 1.67 나오는가 확인해봐라. 이런 요구사항이 막 추가로 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 가끔 용어를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그러는데 1차 심사는 우리가 우리를 심사하는 걸 1차 심사라고 그래요. 내부 심사라고 흔히 얘기하죠. 2차 심사는 고객이 우리를 와서 심사하는 거 2차 심사. 우리가 협력사 가서 심사하는 것도 2차 심사죠. 3차 심사는 뭘까요? 인증기관,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우리한테 와서 심사하는 걸 3차 심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증기관이 우리 와서 하는 거 3차 심사. 자, 그러면 여러분 IATF 16949에서는 예전에는요. 이 1차 심사원은 유자격자라야 된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냥 적격성 평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IATF 16949로 TS 16949에서는 그렇게 하나만 요구되었었는데요. IATF 16949로 개정이 되면서 2차 심사원들도 있잖아요. 우리 협력해서 가는 2차 심사원들. 이분들도 라이센스 유자격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심사원들을 위한 유자격 기준들을 만들고 유자격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활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많은 경영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저런 컨설턴트 분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 회사에 이런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앞으로 이 시스템대로, 프로세스대로, 이 절차서대로, 이 지침서대로 안 하면 당신네들은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이제 돈 주고 만드는 이 프로세스대로 일들을 하셔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25년째 컨설팅을 하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대로 아무 애로사항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프로세스대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질 못해가지고 역량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앞에 부서에서 제대로 출력물이 와야지 내 프로세스가 움직여지는데 협업이 안 돼서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돼서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업무 부하가 과다여서 프로세스대로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전산 시스템 또는 제조 설비, 검사 설비, 캐파가 부족해서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창고가 부족해서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프로세스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프로세스대로 일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협업, 커뮤니케이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안 돼가지고 이 프로세스대로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심사, 1차 심사를 해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 문제점들 중에서 우리 부서장들끼리, 팀장들끼리 이건 같이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팀장, 부서장의 선을 넘어서서 이 경영자가 도와줘야 되는 경영자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문제도 노출될 수가 있죠. 우리 이렇게 경영자가 프로세스들이 전체 작동이 되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뭘 도와줘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검토를 하고 도와줘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경영 검토 활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IATF 16949에서는 경영 검토 활동을 좀 자주 해도 좋지만 바쁘면 늦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도 우리가 많이 권고를 하고 있죠. 경영 검토 활동은 이렇게 프로세스대로 작동이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뭘 도와줘야 될지를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경영 검토 활동이고 이때는 최고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 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